안녕하십니까. 뮤지컬 고전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부동산계에 아주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시는 우리 김효지 대표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바쁘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굉장히 바쁜 편이에요. 뭐 건강은 해치지 않고 일하셔야 될 텐데. 네. 네, 건강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사람들 계속 또 만나고 하셔야 네. 되니까 요즘 같은 팬데믹에는 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공급량이 너무 부족해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주택 매물 난이라고 할 만큼 네. 공급량 부족하고 인벤토리가 너무 없습니다. 저희 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길거리에 새로 건축하는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래도 그런가요? 그게 거의 다 팔려인 집들인데 가서 보면은 네. 그냥 맨 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맨 땅인데 이미 팔려 있는. 그렇죠. 프리세일 과정에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인벤토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작년 중순 이후로 해서 네. 하반기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바이어들이 마켓에 많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집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너무 공급량은 작고 수요량은 많다 보니까. 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 방송할 때 예고해 주시기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기로 하셨어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바이든 새 행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뉴스라든지 다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아보고 들어보셨겠지만은요. 대부분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새 행정부의 그 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 또는 마이너리티 그룹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강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에게 15,000불 텍스 크레딧을 준다는 정책이 나왔잖아요. 15,000불. 네네. 주택을 구입하는 그 해에 네. 그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텍스 보고를 하실 때 그렇죠. 15,000불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는다는 정책입니다. 올해 주택을 사놓으시면 내년 초에 이제 세금 신고하면서 정부로부터 15,000불 이제 리턴 받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정책인데 네. 그게 실제로 그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긴 하는데요.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부동산 마켓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익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현재 부동산 마켓이 공급량은 너무너무 현격히 부족하고 그렇죠. 바이어들은 계속적으로 마켓에 나와 있으면서 네.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지금 언밸런스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크레딧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가 집을 살 경우에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운 페이먼트라든지 또는 클로징 코스트를 마련하는 그 비용 자체에 대한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두 번째는 그 현재 마켓 상황에서 이러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이 더욱더 마켓에 나오게 되셨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공급량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어들만 더 마켓에 나오게 하는 네. 그런 역할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수요량만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은 집을 구하는데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제 컴피티션 마켓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기존 주택도 매물량이 부족하고 바이어들은 많다 보니까는 보통 집이 한 채 나오면은 오퍼는 멀티플 오퍼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그쪽에서 경쟁에 이기려면은 그 파이낸셜리
프로브 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좋은 그런 바이어들이 보통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하이스트 앤 베스트 오프를 놓는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렇게 FH 융자를 받는다거나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해서 주로 집을 사는 이런 퍼스트 홈 바이어들은 아무리 집을 산다고 노력을 해도 결론적으로 수요량만 증가해서 가격만 증가시키는 그러한 원인만 제공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라는 거죠. 야, 그 진짜 맞는 분석이시네요. 네, 그래서 네. 이론상으로 좋긴 하지만 현재 부동산 마켓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폴스트홈 바이어들을 위한 텍스 크레딧 정책은 빚 좋은 개살구 정책이다. 이제 저희가 딱 보니까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정책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저소득층을 위한 중저가 주택을 좀 더 장려하는 그런 네.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네. 아무래도 그 신규 주택, 그러니까는 그 중저가 주택을 짓는 신규 주택을 장려하는 정책, 네. 그리고 재복원시키는 정책,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을 조금 더 그 개선시켜서 네. 어포러블한 바이어들한테 음.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저가 주택을 그 짓는 빌더들한테는 아무래도 파이낸셜리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주택을 장려하겠다는 이제 그런 정책입니다. 네. 네, 그것도 그래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한 정책이 이제 장려가 됨으로써 네. 지금 현재 마켓의 그 부동산의 밸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소득층의 바이어들은 더욱더 집을 사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가격이 계속 그렇죠, 올라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무래도 파이낸셜리 힘든 사람들이 그러한 올라가는 가격을 못 따라잡죠. 그렇죠.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은 이런 썰법은 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 중저가 집인 그 멀티 패밀리 홈이라든지 또는 싱글 패밀리 홈의 형식으로 해서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일단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는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저가 주택을 짓는 빌더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마켓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현재 컨스트럭션 그 머티리얼 코스트가 네. 많이 상승되어 엄청 있잖아요. 올랐죠. 예. 예. 두 번째는 인건비의 상승이잖아요. 네. 더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예. 네. 그래서 인건비의 상승, 그다음에 네. 땅값이 또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션 퍼밋을 받는 그 모든 코스트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빌더는 어차피 집을 지어서 파는 이런 그 회사인데 네.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 마진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중저가 주택이 나올 수 있을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될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건축업자 입장에서 중저가 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할 수 있나요? 예, 마진이 맞으면은 네. 물론 빌더들이 그 파이낸셜리 그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원리에 의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다세대 주택, 뭐 타운홈 이런 거 지으려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으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지역 전체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건축허가 못 나오게끔 막 이렇게 로비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실 건축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퍼밋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기 싫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네. 오늘은 간단히 정리를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새로운 행정부에서 사실 이런 중저가 주택에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의 원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요. 아, 네. 무슨 뭐 건축업자가 말입니까? 당근 채찍하게? 아, 그러니까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홍 기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캘리포니아 지역, 네. 그 웨스트 코스트 지역은 워낙 주택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멀티 패밀리 홈을 네. 짓는 경우에 그 허가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단독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우스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티 패밀리 홈을 짓는 그 허가권에 있어서 그 강한 그 제한을 어느 정도 정부가 참여해서 그 부분을 풀어가는 그런 정책도 어떤 그 데이터를 보니까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스마트하게 마켓과 연결될 수 있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 이 정책도 이렇게 쉬운 정책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아까도 저희 얘기 나눴지만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단지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개인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이런 게 들어오면 주민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길도 막힐 거고 그 주변에 학교에 아이들 학교 그 교실에 아이들도 늘어나게 되니까 교육 질도 떨어지게 될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세 번째는 저소득층의 세입자에 관한 텍스 크레딧이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오, 네. 월세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런 차원이죠.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해서 본인 수익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렌트비가 네. 3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해주는 그런 오. 정책이라고 합니다. 뭐 희한한 정책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만큼 그 하우징 코스트는 30%를 하고 네. 50% 이렇게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오프셋을 한다 이런 이제 정책인데 오. 이거는 자칫 네. 렌트비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네요. 네. 내가 집주인이도 당장 월세 올리겠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돈 주는 건데. 네.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동산 렌트 마켓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예.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작년 2020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서버번 지역으로 그 자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의 형식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렌트의 레이트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죠. 네, 그리고 빌더들 자체도 마진 때문에 이러한 그 하이 인컴을 가진 그러한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용 아파트먼을 많이 지었다는 거죠. 럭주리하게. 네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는 거의 짓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네. 예, 이제 그 부분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네. 그러한 역량으로 인해서 어차피 저소득층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하우징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마이너리티 그룹 네. 그리고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 거기에 맞춰서 나온 정책들이 많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일단 뭐 그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정부 입장은 뭐 좋은 거고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미리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정책이 있나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그 Fair Housing Act를 좀 더 강화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저소득자라든지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뉴 크레딧 리포팅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 자, 우리가 크레딧을 뽑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크레딧 비로 또는 크레딧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집을 살 때라든지 뭐 차를 살 때라든지 크레딧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엔트리 레벨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크레딧을 갖고 있는 게 드물잖아요. 네. 또는 크레딧 히스토리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뉴 크레딧 리포팅 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오.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정책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셀폰 비어, 유틸리티 비어 네. 또는 렌트 페이먼트 이런 것들도 크레딧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크레딧 점수를 그 산정을 해서 그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줌으로써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장점은 뭐냐면은 정말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네. 그런 그 엔트리 레벨 그런 바이어들이나 또는 퍼스트 홈 바이어들이나 마이너리티 그룹 또는 네. 저소득층에게는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정책이라는 점은 있는데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다면은 돈을 빌려주는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바이어들에게 융자를 줌으로써 올 수 있는 리스크를 그만큼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차압의 확률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그럼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이미 미국 사회는 엄청나게 한번 크게 겪어봤잖아요. 예. 이 부실 대출해줬다가 결국은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 저희가 이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일을 한번 저희가 겪어봤는데 네. 그런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저는 좀 헷갈리네요. 네.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거 자체도 현 마켓의 상황과 고려를 해봤었을 때는 얼마만큼 활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런 저소득층 또는 퍼스트 홈 바이어를 위한 FHA 론을 강화를 하겠다. 따라서 그러한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다운 페이먼트에 부담이 있잖아요. 네. 또 클로징 코스트 된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더 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러한 그 어프로치가 상당히 그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FHA 융자를 장려하겠다는 그 정책으로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모게지 인슈런스를 낮추겠다는 정책입니다. 오. FHA 론을 받으면 보통 퍼스트 홈 바이어의 경우에는 3.5%를 다운을 해서 네네.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가 좀 낮아도 예. 인슈어 론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대신 그 융자의 단점은 세틀먼트 코스트가 좀 비싸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PMI, 예. 프라이빗 모게지 인슈런스를 업프론트로 1.75%를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75%. 네. 그리고 액거리가 어차피 로우 다운 페이먼트로 가기 때문에 네. 만들리 모게지 인슈런스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일반 컨벤셔널 론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소득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만들리 페이먼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리고 프론트에 내는 1.75%의 PMI가 사실은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죠. 되죠. 네, 그래서 그 PMI를 낮추고 네. 만들리 모게지 인슈런스를 낮춤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집을 살 수 있도록
FH론을 좀 더 장려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보통 그 메이저 은행, 프라이머리 뱅크라 그러죠. 네. 그리고 모게지 뱅커들이 이러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그러한 FH론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인데 사실 이 부분이 아까 퍼스트 홈 바이어 텍스 크레딧이나 별로 네. 다를 게 없어요. 그렇네요. 자, 우리가 그 FH론을 상당히 많이 활용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서프라임 랜더 붕괴 이후로 맞습니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을 때 예. 그때는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집을 살려고 해도 높은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살 수 있는 퍼스트 홈 바이어들이 많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았거나 어찌됐든 없앤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서 크레딧을 다시 빌드업을 해서 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빠른 그 길이 FH 융자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FH 융자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마켓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그것이 그 현재 그 부동산 마켓에서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도 사실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부실 대출이 많이 나왔던 게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건데 요즘 같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 있는데 왜 집 사기 쉽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정책들을 내놓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그게 부실 대출로 이어지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뒤에 올 수도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앞서는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지난 10년 전에 우리가 겪은 게 너무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새 행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 자체는요, 상당히 이론상으로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현재 부동산 마켓의 원리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바람직하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한번 좀 정책하시는 분들이 좀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에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겪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었고 그때도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던 것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정책이 의도만 가지고 좋은 정책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 부조리한 혹은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미리 점검이 되어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시는 김효지 부동산 김효지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고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